이 해녀와 바다가 창립한 지 1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민단체 이름에 해녀 그리고 바다가 나란히 들어있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해녀와 바다는 사라져가는 해녀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정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거제도에서, 셋째 주 토요일에는 부산 영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해수욕장이 아니라 어촌계가 있는 항구나 해녀분들이 계시는 바닷가에서 플로깅과 수중 정화 활동을 합니다. 네. 해루질을 하면서 해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일부 다이버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해녀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이 아닌 그린 다이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녀 문화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네. 네. 예전에는 해녀들이 지금처럼 두꺼운 고무옷이 아니라 소중이라고 전통 해녀복이 있습니다. 네. 그거랑 물 적삼만 입고도 30분만 물질을 하면 망사리가 가득 찰 정도로 해산물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대여섯 시간을 물속에서 버텨도 겨우 채울까 말까예요. 바다가 그만큼 오염됐다고 황폐해졌다는 증거겠죠. 네. 네, 단순히 바라만 보는 자연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한한 혜택을 받고 사는 저희니까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해녀 문화를 지키면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전통 해양 문화 중 하나인 해녀 문화를 지키는 일, 그리고 바다를 정화하는 일,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해녀와 바다를 시작하게 된 계기 또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2016년 처음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바닷속의 신비로운 세계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처음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네. 근데 다이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섬에 들어가서 전복 따고 굴 캐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다이빙 라이센스를 땄었고 해녀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거제에도 해녀 아카데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해녀학교에 입학해서 매 주말마다 입수 연습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 체중이 5kg나 빠지고 몸살까지 나면서도 끝까지 버티며 양성과정까지 무사히 수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낭만 해녀를 꿈꾸면서 시도를 했는데 현실 해녀를 인정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신 지금은 스쿠버와 프리다이빙 강사, 인명 구조 자격, 배 면허까지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해녀학교를 다닐 땐 바다에서 전복, 성게 같은 값진 해산물들을 찾으려고 들어갔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건 그런 해산물보다 쓰레기들이 더 먼저 보이더라고요. 네. 거제 해녀 아카데미에서는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해양 정화 활동이 필수입니다. 저는 졸업 후에도 계속 학교를 찾아가서 정화 활동을 도와드렸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동네 부산바다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러다 작년 1월 다니는 회사에서 뜻이 맞는 저희 직원들 10명과 함께 유플로빙이라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직접 정화 활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이 임직원분들의 가족, 친구, 지인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외부 인원들이 더 많아져서 규모가 커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 6월에 비영리 단체 해녀와 바다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1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셋째 주 토요일마다 플로깅과 수중 정화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각각 어떤 활동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플로깅은 그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는다라는 뜻의 플로커업과 영어 단어 조깅이 합쳐져 생긴 단어라고 해요. 네.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2016년도에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해서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현재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주로 바닷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플로빙도 함께 진행합니다. 네. 플로커업과 영어 단어 다이빙이 합해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플로깅 팀은 바닷가를 걸으며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고 플로빙 팀은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폐어구, 낚싯줄, 플라스틱 쓰레기 등을 수거합니다. 네. 처음 활동했을 때 그 비바람이 몰아쳤었는데요. 2024년 1월 5분 만에 한 마대를 가득 채우고 이거 다 치우려면 마대자루 모자라겠는데?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한겨울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다들 뿌듯해합니다. 우리가 해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요.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바다 환경에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체력도 필요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사명감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하와이 해변에서 발견된 향유귤의 그 이야기도 했지만요. 이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한번 활동할 때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나오나요? 네. 저희 매달 영도구청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해 주시는 마대를 한 40장 정도 받습니다. 네. 그 40장을 매 정화활동마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게로는 약 한 4에서 500kg 정도입니다. 쓰레기의 양도 놀랍지만 장소마다 나오는 쓰레기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에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영도, 하리항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어선 정박지가 있고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낚싯대, 낚시의자, 자전거 바퀴 같은 물건들이 나옵니다. 또 테트라포트나 돌담 사이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 밧줄 조각이 깊숙이 끼어 있어서 빼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해녀분들이 계시는 중리 해녀촌은 해녀분들이 물질하는 곳인데 그쪽에는 파도에 떠밀려온 페트병이나 비닐, 스티로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페트병을 주웠는데 네. 라벨을 보니 영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물론 영어가 쓰여져 있는 건 많은데 알고 보니 하와이에서 떠내려온 페트병이었습니다. 네. 일본이나 중국 페트병은 많이 봤는데 하와이라뇨. 네. 바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는 또 다른 쓰레기가 많은데요. 낙동강 하구뚝에서 떠내려온 엄청난 갈대 더미, 그리고 캠핑족들이 두고 간 음식물 쓰레기 봉투, 심지어 주차장 스토퍼와 각종 냄비와 치약, 뜯지도 않은 김밥 재료, 그리고 전기 장판까지. 네,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바다에 버린 거잖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장소마다 쓰레기의 패턴이 다르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온 쓰레기까지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바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무관심을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해녀분들의 작업 환경이 나빠지고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는 걸로 이어진다고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이 바다 정화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나 운영상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가장 힘든 점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해녀와 바다는 1365 자원봉사 실적 인증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깅팀 참고자들에게는 집게, 장갑, 조끼, 응급 구급 키트 등을 제공을 하고 플로빙팀은 본인 장비를 가져오지만 문제는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장비가 쉽게 더러워지고 손상되는 점입니다. 네. 사실 수중 정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렌탈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영비는 회원들의 사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수거한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인데요. 어떤 지역은 지형이 험하거나 이동 경로가 너무 길어서 젖은 쓰레기로 가득 찬 마대자루를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럴 때 작은 배나 대형 그물을 이용해 해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만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영도구청 해양수산과에서 매달 마대자루 40장과 한 곳에 모아둔 해양 쓰레기 수거를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녀분들이 계신 어촌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몇 달 전부터는 영도 동삼 어촌계장님께서 정화 활동이 끝난 후 따뜻한 음료를 챙겨주시기도 하고 활동 장소에 주차장을 지원해 주시는 등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작은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해녀와 바다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저도 언젠가는 해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해녀분들처럼 해녀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현직 해녀 어머님들과 함께 바다를 지키고 해양 정화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바다는 지금도 계속 오염되고 있고 해녀 문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녀와 바다를 통해 바다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해녀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바다의 소중함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해양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정화 활동을 위한 단순한 쓰레기 수거가 아니라 해양 환경 보호와 해녀 문화,
보존을 함께 실천하는 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니고요. 해양 환경 보호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그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관, 단체들과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네. 저희가 아무래도 쓰레기를 치우는 입장이다 보니 시민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환경에서 캠핑을 하러 오시거나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꼭 쓰레기는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울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꼭 되돌아서 집으로 그렇죠.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해녀와 바다의 신용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l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Paul Kim with 파도.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욱 너였어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것